드림그룹의 거대한 저택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마대창 회장의 전용 의자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마 회장의 정식 후처가 된 염산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화영의 전용 찻잔에 담긴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화영은 거실로 들어서다 그 광경을 보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코디네이터로 발치해서 시중을 들던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산월은 화영과 눈이 마주치자 생긋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 형님, 이제 오세요? 밖이 많이 덥죠? 산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당당하고 거만했습니다. 화영은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앉아있는 거야? 당장 내려와. 화영의 고함에도 산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형님이라니요. 이제 예의를 좀 갖추셔야죠. 회장님이 들으시면 섭섭해 하시겠어요. 산월의 말에 화영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때 계단 위에서 마대창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화영아, 너는 시어머니에게 말투가 그게 뭐야? 마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산월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렸습니다. 화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화영의 편을 들어주었을 그였지만 지금의 마 회장은 산월의 애교에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여자가 지금 제 자리를 빼앗고 저를 조롱하고 있어요. 화영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마 회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이제 산월이다. 네가 사사건건 간섭할 일이 아니야. 가서 내 일이나 봐라. 마 회장의 단호한 선언에 화영은 입술을 깨물며 뒤를 돌았습니다. 거실을 빠져나오는 화영의 등 뒤로 산월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영은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표실도 집안의 권력도 모두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조용한 공원 근처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유일하게 화영씨라고 불러주는 남자 강남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봉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영을 맞이했습니다. 화영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 있었나요? 남봉의 따뜻한 물음에 화영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독한 모습을 내려놓고 연약한 여자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다 제적이 된 것 같아요. 화영은 남봉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하소연했습니다. 남봉은 그런 화영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당신은 그저 아름다운 여신일 뿐이에요. 남봉의 로맨틱한 위로의 화영은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화영의 그림자이자 신복인 이강혁이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질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이글거렸습니다. 화영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히고 지옥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그였습니다. 그에게 화영은 범접할 수 없는 신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영이 고작 저런 부드러운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 웃고 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개처럼 부리면서 당신은 저 남자와 사랑을 속삭여? 강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화영이 남봉과 헤어지고 다시 차에 오를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영이 돌아온 후 강혁은 호텔 대표실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마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염산월 여사와 홍주 팀장도 함께 있습니다. 강혁의 보고에 화영은 다시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본사로 복귀한 진홍주는 사사건건 경영 전략을 문제 삼으며 화영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홍주는 당당하게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형님, 아니 대표님, 호텔 식자재 결제 라인에 구멍이 너무 많더군요. 이거 배임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홍주의 도발에 서린이 옆에서 대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배임 어쩌고 그래? 너 제정신이야?
설인의 아나무인 태도에도 홍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아, 여긴 회사야. 위계질서를 좀 지켜야지. 고모님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니? 홍주의 비아냥에 설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마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화영아, 홍주 말이 일리가 있더구나. 당분간 경영권의 일부를 홍주에게 넘겨라. 마 회장의 폭탄 발언에 화영은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30년을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방을 나온 화영은 복도에서 강혁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회장님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가게 놔둬? 화영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강혁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시키시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강혁의 뼈있는 말에 화영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화영은 손을 들어 강혁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혁은 화영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혁의 거친 태도에 화영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를 버린다면 저도 당신을 지킬 이유가 없으니까요. 강혁은 화영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화영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장미는 반찬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키가 옆에서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장미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장미야, 이거 백호 총각 가져다 줄 거야? 백호 총각은 고기를 좋아해. 수키의 말에 장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참. 이건 사무실에 배달 가는 거야. 백호 씨가 도와줘서 잘 팔리고 있단 말이야. 장미는 백호를 생각하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힘든 일상이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믿어주는 백호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이 저 화려한 드림그룹의 성 안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화영은 다시 대표실에서 독주를 마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과거 정숙희와 관련된 비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화려한 성은 무덤이 될 것입니다.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봉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강혁의 차가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화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메랑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화영이 정숙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날부터 이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린 장미에게는 행복의 결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거짓의 씨앗을 뿌린 화영에게는 날카로운 독화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영의 비서실 책상 위에는 익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화영과 남봉의 밀회 사진 그리고 30년 전 태안별장의 사건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혁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 알 수 없는 경고장이었습니다. 화영은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지켜주던 그림자마저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칼끝을 겨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림그룹의 높은 담벼락 위로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오늘도 씩씩하게 앞치마를 질러매며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가 아침 햇살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